여러분, 오늘 2주차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입니다. 스텝 1에서 여러분 20개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썸네일 스케치 20개인데 그 중에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 중에 한 4, 5개를 고르세요. 종류를 고른 다음에 그거를 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던가 해서 한 페이지에 그려놓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제 4가지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진행을 했듯이 하나의 아이템을 골랐죠. 그거를 다시 4가지 스타일로 곱하기 4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 조금 전에 첫 장에서 봤듯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요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6m에 12m를 고려해서 한번 그려봤고요. 이렇게 그려서 평면도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일자로도 해보고요. 2개로도 해보고 했습니다. 일자로 한 것을 다시 입체로 그렸을 때 로테이트해서 뒤집어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그대로 그렸죠. 한 개짜리는 또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한 개를 2개로 해서 입체로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이제 3주차, 4주차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주차 때 여러분이 이제 썸네일 20개를 그린 거를 평면도나 정면도를 이용을 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데이션을 더 발전시키는데 3D로 그리다 보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2D로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그려도 되고요. 뭐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아이데이션을 하고 평면도는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거의 파이널에 가서 이제 디스플레이 계획이나 동선 계획 같은 거를 고려하면 되겠죠. 저는 지금 여러분하고 요걸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9m죠. 12m. 이제 3주차가 되면 여러분하고 이제 부분도를 그려야 되는데, 부분도라는 거는 이제 그 첫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 대형 디스플레이 설치라든가 미팅룸이라든가 인포메이션 그리고 타워 그리고 대형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의 부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이렇게 그 평면도 상에서 12m, 9m 그리고 높이 한 6m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비례를 고려를 해서 동륜선을 1m 이상 한 2m 가까이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선을 놓고 보면 내가 이렇게 디자인한 걸 삼각형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다 길을 내고 그러면 요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샘플적으로 디자인을 한 건데 평면도상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지금 하고요. 형태를 이쪽 부분은 트고 동선을 만들어서 뭐 진행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쭉 세워봤습니다. 입구를 만들고 그리고 인포메이션은 요 앞에다 대고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뚫고 보면 이쪽 벽면에다가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쪽 월에다가는 이제 판넬 같은 것들을 세우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판넬을 그냥 이렇게 맨자에다가 벽에다가 그냥 그릴 수도 있지만 이런 간단한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스케치를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되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삼각형하고 삼각형 덩어리하고 이렇게 삼각 기둥하고 이제 삼각 이것도 낮은 담이죠.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이제 가운데 이렇게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이 생기고 타워 같은 거를 한쪽 모서리에다 세우고 디스플레이 계획을 세우고 타워도 몇 가지 디자인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분으로. 그래서 이렇게 평면도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전체 크기를 계산해보고 테이블이 들어가서 사람이 앉을 수 있을 것인가, 타워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 그 전시대를 이렇게 놓고요. 전시대도 한번 디자인을 해보는 그런 겁니다. 요거는 그 앞에 상가 기둥 그 메인 부스인데 그걸 이제 안에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을 잘라 가지고 반만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안에를 볼 수가 없으니 안에 거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뷰를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진행해 본 거고요. 그리다 보면 담장이나 이렇게 물결을 줄 수도 있고 지붕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 정리를 해보는 거죠. 하면서도 계속 아이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디자이너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딱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딱 하나 있다고 이것을 처음서부터 프로젝트를 끝까지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다 보면 더 좋은 게 생각이 나고 그러면 계속 바꿔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떤 뷰가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디자인을 어떤 식에서 어떤 쪽에서 그려야 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시 디자인의 최종 과정의 두 가지 뷰를 그리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설명보다는 두 가지 뷰를 잡아서 이제 그리는 거죠.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의 두 가지 뷰입니다. 요것도 나무 같은 거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걸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리는 거 부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주가 되게끔 그리면 안 되죠. 오히려 나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려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나무가 전체 부수의 설명을 좀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쯤 간다던가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전시 디자인 중에 가장 유기적인 형태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컬러가 매우 중요하겠죠. 리본 같은 것은 컬러를 주고 몸체는 화이트로 해서 그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요것도 이제 마카를 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어디를 칠할 거 어떻게 칠할 것인가 눌러줘야 될 부분 좀 눌러주면서 오히려 이쪽 부분은 화이트로 이렇게 남겨놓고 그런 방법이 중요하고요. 뒷부분 굉장히 간단하게 그렸죠. 거의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글씨 잘 쓰시고요. 너무 두껍습니다. 평채 가느다랗게 칠하고요. 기억에 남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린 거고요. 이런 뷰인데
이제 요 뷰에서 조금 설명을 하면 선이 많잖아요. 선이 많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든 좀 복잡하지 않게 정리하는 방법인데, 그럴 때 마카를 칠해서 근경, 중경, 원경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쪽은 좀 더 심플하게 그려야 됩니다. 재밌죠? 조금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복잡하게 느껴져요. 어, 좋습니다. 선이 좀 거칠죠. 그리고 너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면 가까운 것과 먼 것이 막 헷갈리죠. 그래서 가까운 건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안쪽 부분은 나중에 다른 뷰에서 그려도 되고요. 마크를 많이 칠한 이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좋은데요. 꼭 도경화처럼 주제가 원래 화이트였는데 블랙으로 칠하고 나머지 부분을 화이트로 남겨서 흑백으로서 형태를 설명하죠.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형태였는데 마카를 칠함으로써 흑백으로서 정리를 해준 사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8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시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로 보내준 그 스케치 자료 진행 과정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발전 방향, 그리고 좋았던 점,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학생이 보내준 이 스케치를 보고 제가 어떤 영감을 얻었던 건 원기둥에 이렇게 방향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람처럼 이렇게 받아줬죠. 그거를 전 보고 곧바로 형태를 하나 잡았는데요. 제가 이 작업을 한 이유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할 때 스케치하고 최종적인 디자인의 과정하고는 좀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딱 낸 그 상태를 보고 그것이 여러분이 3, 4학년이 되면 곧바로 이제 라이너 작업이 익숙해질 테니까 곧바로 이렇게 형태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모델링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보여지는 뷰에 따라서 형태에 전달하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스케치를 최종 외관 스케치를 제시할 때 두 가지 이상을 제시하게 되는데 전시 디자인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랑 다르게 보여줄 요소가 틀림없이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찾아서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학생이 스케치를 보내줬는데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학생 스케치를 보면 강하죠. 그리고 이 학생은 감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여러 부분에 강하게 선 자체가 강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요소가 깨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쪽 선, 이런 선처럼 어느 정도 절제돼서 스케치를 익숙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 그림을 보면 딱 보면 처음에 봤을 때 깨끗하죠.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거 좋잖아요. 그리고 마카도 잘 칠해서 형태를 구분시켰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해야 되는데 뭔가 많이 만들어지고 싶은 거죠.
근데 요 정도도 좋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뒤에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그 황금비례라는 게 있는데 하나의 직사각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아크로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쪼갤 때 많이 잘라야 한두 개를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직사각형이 있을 때 어떤 하나의 형태의 요소를 주는 거지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그러면 분산되지 않습니까? 대칭도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 두 번째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우리가 덩어리 중심의 썸네일 스케치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디테일한 요소 이런 것들은 종반 단계에서 진행을 하시고요. 큰 덩어리로 형태를 보면 우리가 좋은 건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 형태로 얼마든지 최종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뭐 이 사람이 사각형 딱 그려놓고 고민했겠죠. 그렇지만 아마 이 프로는 처음 사업 때 이런 소재를 사용을 해서 진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단순 형태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단순한 직사각형 형태를 가지고도 우리가 부스를 만들 수 있다. 거기를 꾸며줄 수 있는 로고라든가 그리고 프로덕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스에 너무 많은 요소를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이다. 복잡하죠? 여기도 어느 정도 앞에 거에 비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게 더 고급스럽게 느껴질지는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 뷰를 내가 보여주는 이유는 최종 뷰에서 만약에 이걸 다 그리면 너무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요 기본 메인 부스 덩어리 그리고 요 정도 이런 것들은 많이 생략해서 그려야 될 것이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똑같은 형태의 반복. 사람들이 이런 거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같은 형태의 반복이죠. 미러 시켜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형태를 인지할 때 복잡하다고 느끼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게 이제 심플한 구성이죠. 이런 거.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거. 그렇지만 또 약간 그 비례의 조정이라든가 크기의 조정이라든가 하면서 얼마든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소가 있죠. 약간 한쪽은 계단 형식이 되고 뒤에서 보면 심플한 하나의 벽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 나중에 색깔도 줄 수 있고요. 좋네요. 여기 요 비례와 요 비례를 나 같으면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앞에 게 조금 위로 올라가고 뒤에 게 좀 적어진다든가 5대5죠 지금 1.4대1 오케이? 이런 거 좋습니다. 단순하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지만 부수의 단순함은 최종 단계에 가서 컬러라든가 소재라든가 로고라든가 안에 들어갈 프로덕트라든가 그리고 무늬라든가 그리고 인포메이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진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 좋고요. 얘는 배, 뭐 이메일, 뭐 편지 뭐 이런 거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있죠. 이런 디자인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나중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형태죠. 컬러만 변화를 줬습니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요소는 그냥 월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데서 오히려 어떤 데코라든가 포인트라든가 이런 걸 줄 겁니다. 뭐 유리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가방 회사면 가방 같은 걸 막 올려놓는다든가 그러면서 충분히 꾸밀 수 있죠. 그렇지만 부수의 형태는 단순합니다. 이런 거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아이덴티티 충분히 있고
지금은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는 뭐 화이트로 칠하고 하나는 우드로 만든다든가 하나는 블랙이고 하나는 실버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평면도가 매우 중요하죠. 이 학생 같은 경우 어떻게 쌓을지도 생각해보고 XY 뭐 늘렸다 뺐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평면적인 스케치를 병행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심플 이즈 베스트의 반대말은 포인트죠. 복잡해지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어유 훌륭합니다. 그런데 야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심플함이 좋은 거고 심플함에 포인트가 있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도형들이 섞여서 복잡해지는 거는 다소 위험하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고려해서 진행하시고요. 이런 형태는 섹션을 중간에 잘라봐야 됩니다. 우리 단면도 있죠. 잘라가지고 원의 크기, 그래서 이 너비의 비례, 그래서 하나 잘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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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공간계원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안에 보이는 걸 다 그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수 설명하면서. 이런 경우 안에 것까지 다 그렸기 때문에 얘는 하나도 안 보이죠. 제 생각 같아서 얘를 중심으로 그리고 요거 살짝 그리고 안에 거는 거의 안 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종 뷰를 선정할 때 안에 거, 외관 위주로 그리고 안에 거는 최대한 생략하시고요. 우리는 부분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좋습니다. 안에 거 안 그렸죠? 있겠지만 안 그렸습니다. 두 가지 뷰를 선정할 때 그 뷰에서 특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얘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두 가지 뷰가. 이상입니다. 잘 완성하세요.